자, 퍼펫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60조 관찰, 멈춤, 통찰 여기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퍼펫 시작하기 전에,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어저녁에 새벽에 비가 왔죠. 그렇죠? 어저녁에 비가 왔죠? 소지거사님 비 안 왔나요? 오늘, 그러니까 새벽에 왔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잠을 자다가 새벽에, 비가 와서 빗소리에 잠을 깼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딱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잠을 자다가 빗소리가 났어. 그래서 잠을 깼어. 근데 그 빗소리를 내가 이 빗소리를 들어야지. 이러면서 빗소리를 들은 게 아니죠. 어떻게 들었나요? 그 빗소리를 어떻게 들었나요? 김예나, 혹시 빗소리 들었나요? 오늘 아침에? 자, 비가 오는 소리를 잠이 깨서 들었는데 내가 이 빗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도 그냥 소리가 들렸어. 그냥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겠나요? 빗소리를 그냥 들리는 대로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그냥 들리는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수많은 형체를 동시에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소리를 동시에 듣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들어야지 하지 않아도 그냥 들려. 소리가 그냥 들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소리가 그냥 들리는데 자기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 안 듣는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나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도 그냥 소리가 들려.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저거를 봐야지 안 해도 그냥 보여. 그냥 보이고 그냥 들려요. 그죠? 이번 동계정진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동계정진에는 법회와 정진하는 시간이 연속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듣는다라는 게 뭐야? 어떻게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거야? 어떻게 보는 것이 그냥 보는 건가? 보일 뿐, 들릴 뿐이거든요, 실은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나라는 것이 없으면 보이고 들리는 것도 없다는 착각을 일으키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계정진에는 반드시 이것을 그냥 보이고 그냥 들리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냥 보이고 그냥 들릴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우리가 근원적인 나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전부 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뭐 어쩐다, 내가
이러면서 나라는 어떤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주체가 있어서 그것이 행위자로서 모든 것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착각이 너무나 오랜 세세생생 굳어온 착각이라서 그것을 부처님께서도 계속 법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고 조사도 말씀하시고 백봉스님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한 생각이 이렇게 바로 잡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은 그 착각한 한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꾸어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제도라고 해요.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있죠. 내 말을 듣는데, 내 말을 들으면서 지금 어떻게 하냐. 내 말만 계속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도 계속 내 말 들으면서 딴 생각도 하고 이 생각도 하고 온갖 거를 다 해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 그런데 내가 딴 생각을 할 때도 소리가 들려. 내가 아이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일은 뭘 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해. 딴 생각을 하는데도 계속 귀에 소리는 들려.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들어야지 해서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지 않나요? 내가 딴 생각을 하는데도 들려. 내가 딴 생각을 하는데도 눈에 형체가 그냥 보여져. 자, 이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여지고 들려질까? 어떻게 보여지고 들려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하자면 허공으로서이나 그때 새말귀에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하자면 법문을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을 먹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걷는다.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죠. 새말귀에서는.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어떤 고정된 주체가 있나? 허공으로서의 나는 절대성자리를 의미하거든요. 본성자리를 의미해요. 본성자리를 의미하니까 본성자리, 절대성자리는 뭐가 없다?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으니까 거기 그것을 하는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행위자 주체가 없거든. 주체가 없는 나거든. 행위자가 없는 나거든.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없는 내가 보고 없는 내가 듣고 없는 내가 말한다. 이 말은 보여지고 들려질 뿐이다. 들릴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꼭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자다가 내가 쿨쿨 잤는데 아침에 빗소리에 잠을 깼어. 그러면은 내가 쿨쿨 잘 때는 빗소리는 있었지만 빗소리를 듣지 못했죠. 잠을 잤기 때문에. 근데 내가 탁 깼어. 깼을 때 그냥 빗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이 빗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듣나? 빗소리가 그냥 들리고 있는 걸 어떻게 듣나? 어떻게 듣나? 지금 들리고 있죠, 빗소리가.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반문문성이거든요. 반문문성이라요. 그러니까, 이번 통계정진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계정신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제로 해서 할 것입니다. 이번 동계정신에는. 자, 160조 관찰, 멈춤, 통찰이 나오는데, 자, 등광도마님 한번 읽어봐 주실랍니까? 160페이지요? 네. 눈으로 보는 모습을 하나씩 콕콕 걷어잡아서 꾸준히 연습하면 모습이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소리나 감각의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점점 생각과 감정 등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관찰하게 되면 멈춤이 일어납니다. 멈춤이 일어나면 사실대로 통찰하게 됩니다. 통찰이 일어나면 생활 속에서 사실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즉 수행의 내 살림이 생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써 주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와 동일시하는 자기 몸뚱이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몸뚱이는 많은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성이 없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몸뚱이가 변함에 따라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시비분별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모습공식은 생활 속에서 영규와 공성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여 모습을 잘 굴려서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살이를 굴려가는 방편입니다. 모습공식을 꾸준히 연습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 재범무화의 이치가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이 그 원인을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일러주신 최고의 진리입니다. 우다나 메기야 경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매기하여 수행자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얻으면 반드시 무아라는 생각을 얻을 것이다. 만약 수행자가 무아라는 생각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는 일체의 아만을 끊고 현세에서 무의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네. 이 우다나 메기야 경이 굉장히 유명한 경입니다. 되게 감동적이죠. 이 말씀이. 자, 우리가 모습공식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 모습공식을 굴려야 되냐면은 우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소리를 어떻게 한다? 한 번에 하나씩만 콕 걷어 잡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콕 걷어 잡습니다. 요새 우리 장학생들 하면 요새 이제 그냥 자기의 느낌
느낌을 이제 느낌이 일어났어. 어떤 일에서 느낌이 일어나서 또는 감정이 일어나서 그 감정을 콕 걷어잡죠. 그 감정을 콕 걷어잡아서 그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만약에 서운함 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음, 변한다 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힘듦, 이러한 것들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거죠.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거지. 머물 수 있는데 머물지 않아야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전부 연기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연기에 대해서 정말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내가 좋다, 싫다 이런 생각이 떡 나면은 그냥 거기에 쏙 끌려가 버리거든. 그런데 좋다는 것도 연기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고 싫다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어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좋다라는 생각도 좋다라는 느낌도 감정도 사라져버리고 싫다라는 느낌도 사라져버리는구나. 이렇게 딱 알면 어떻게 되느냐. 딱 그런 좋다라는 생각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그걸 탁 걷어잡는 거죠. 착 걷어잡는. 내가 지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탁 걷어잡죠. 다른 말로 그걸 알아차림이라고도 하는데 탁 우선은 걷어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 탁 붙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모습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름이 붙는다. 모습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름이 붙어요. 근데 모습이 없는 것은 이름이 붙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성자리, 본성자리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주체다 또 행위자다 이런 것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주체가 없는 것, 주체가 없으면 객체도 없죠. 행위자가 없는 것, 그 무엇을 하는 주체인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없는 나라.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그 행위자가 없는 내가, 행위자가 없어. 그러한 행위자가 없는 내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없는 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좋다라는 것이 뭐다? 어디에 말하자면 근본이 있냐 이 말이 돼. 뿌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없는 내가 좋다라고 하니까. 행위자가 없는 내가 좋다라고 하니까 이 좋다라는 것도 뿌리가 없어요. 싫다라는 것도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좋다 한다 하면은 바로 이 뿌리가 없는 거거든요. 없는 내가 좋다라는 이 좋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없는 내라.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없는 내라. 그 느끼는 자가 없는 내라. 항상 내가 없는 내라. 내가 없는 나. 내가 없는 나가 허공으로서의 나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눈으로 만약에 이게 스마트폰이다 이러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스마트폰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면은 그 모습에 이름이 딱 붙어 있죠. 그렇죠? 자 스마트폰 마카펜 여러 휴지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일심행 또
저기 예나 또 진원이 그다음 가연이 이렇게 이름이 딱딱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들 수가 있다는 것은 탁 모습을 붙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붙든다? 이름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할 때 전부 다 이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름으로 생각한다는 자체를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해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버스가 있는데 버스를 봐. 그럼 버스도 이름이죠. 도로도 이름이죠. 춥다, 덥다 하는 그는 날씨도 이름이고, 전부 다 이름입니다. 이름 아닌 거 주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름 아닌 거.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름이 붙어 있지 않는 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름이 붙어 있어야 소통이 되고, 자기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없으면 사고가 불가능할걸요. 이름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선정에 들잖아요. 선정에 드는 이유는 이런 이름을 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름을 싹 다 놓아버리는 그 상태로 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해든다는 겁니다. 정해든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좌선을 할 때 내가 좌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나라는 것도 이름이죠. 나라는 행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좌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좌선을 하는 행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뭐다? 좌선을 하는 게 아니죠. 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좀 초보 또 왕초보도 있죠. 지금 학생들은 왕초보죠. 근데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좌선을 하고 선정에 든다는 것은 일체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제의 이름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 가라앉는다, 분별망상을 놓는다 이 말이거든요. 실은요. 그래서 이름이 붙는 것은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이름이 붙는 것은 상대성이다. 이름이 붙는 것은 상대성이다. 절대성은 모습이 없어서 이름이 붙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름이 붙는 상대성은 결국 어디서 왔느냐? 이름이 붙지 않은 절대성에서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음 모습 공식을 할 때는 이름을 통해서 이 모습 공식을 하게 됩니다. 연기로, 그지요? 연기의 법칙을.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라고 하면 몸뚱이라는 이 이름을 붙들게 되죠. 몸뚱이 이꼬르, 지금 이거 육체, 이 육체의 이꼬르 몸뚱이는 아니죠. 김채희 도반 이해하십니까? 네. 네네. 자, 지금 김진원 이렇게 하면 김진원 이꼬르 몸뚱이가 아닙니다. 그지요? 또 김진원의 육체를 우리가 몸뚱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김진원의 그 육체하고 몸뚱이가 이꼬르가 아닙니다. 이꼬르가 아니죠. 김진원의 육체를 지칭하는 이름이죠. 이름, 몸뚱이. 그죠? 몸뚱이라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가
우리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다? 이름이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이름으로 붙들게 됩니다. 모습을 이름으로 붙들게 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책을 한번 보시죠. 눈으로 보는 모습을 하나씩 콕콕 걷어잡아서 꾸준히 연습을 해. 꾸준히 연습을 하면 모습이 처음에는 변하는 것인 줄 몰라요. 모습이 처음에는 변하는 것인지 몰라. 그런데 이제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봄에 꽃이 아주 봉오리가 돼 있다가 그 다음에 피었다가 그 다음에 지거든요. 꽃이. 그렇죠. 한창 이쁘다가 꽃이 져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꽃 늘 보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게 진짜 변하는 거네. 날씨가 보니 변하는 것이고, 밤낮이 바뀌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또 사람도 보니까 변하는 것이고, 이런, 나의 생각과 느낌도 계속 변하네, 이게. 변하네. 변하니까 여기에 머물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드는 게 아니에요. 왜 한꺼번에 들지 않느냐? 첫째는 관찰이 되죠. 관찰이 돼야 멈춤이 일어나는데, 멈춤이 일어나야 통찰이 되거든요. 통찰이 되는데 통찰이 안 돼. 뭐냐면 그냥 벌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관찰을 한다. 어떻게 관찰을 할까? 어떻게 해야 관찰을 잘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변하는 것을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이것이 두 개가 이 모습 공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변하는 것만 자기가 잘 관찰해서 터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딱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변할 줄을 알거든. 변할 줄을 알아. 변할 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없이 연습을 해요. 수없이 연습을 하다가도 어떤데 연습을 하는데도 확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확 그냥 끌려 들어가서 꼼짝 못하는 수도 많죠.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인연과 조건이라고도 하고 업이라고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서 어떤 때는 잘 나가, 모습 공식으로. 잘 이렇게 하다가 어떤 순간에 자기의 그 아킬레스건에 딱 동착을 하면 변한다 헛것이다가 어디 있어. 그 생각도 안 나. 그냥 콕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한참 지나고 보면 한참 떠내려가다가, 우리 떠내려간다고 해요. 그런 거를. 거기 경계에 따라서 막 그냥 그 경계 속에서 막 요동치는 걸 떠내려간다고. 한참 떠내려가다가 턱 생각이 나네.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 꼼짝없이 잡혔구나. 이렇게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알게 되겠습니까? 그냥 알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자, 어디서 연습해야 됩니까? 예나야, 어디서 연습해야 되노? 이거 해제하고 한번 해보죠.
일상생활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당연하죠. 내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저기 뭐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하고 공부를 하러 가고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 지금 여기서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연습을 해서 어떻게 할 때까지 내가 그것이 마음에 딱 와닿을 때까지.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개합한다고 하거든요. 개합. 어떤 그 이치와 내가 딱 만나게 되는 거, 그걸 개합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관찰을 해야 돼.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멈춤이 일어난다. 보통 사람은 멈추어야 관찰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관찰을 했을 때 멈춤이 일어나. 멈추었을 때 통찰이 일어난다. 통찰. 모든 것은 연기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모든 모습은, 모든 상황, 현상은 전부 다 말하자면 상호 의존적으로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혼자서 똑불장군처럼 쩍 일어났다가 턱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춤이 일어나면 사실대로 통찰하게 되고, 통찰이 일어나면 생활 속에서 이것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머물지 않는 연습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머물지 않는 연습이요. 근데 요거를 딱 그 모습 공식을 해보면 내 점수가, 내가 이 연기에 대한, 이 말하자면 이치에 대한 점수가 몇 점인가 딱 나옵니다. 본인이 그냥 알아요. 남이 점수 매겨줄 것도 없어요. 내 점수 내가 딱 압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 가면 그것이,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그런 데 대한, 욕심이 일어나고, 싫어함이 일어나고, 좋아함이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딱 알아차리는 거. 내가 이러한 마음,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딱딱딱 알아차리는 시간이 많이 짧아지죠. 착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많이 짧아지고, 또 그러한 감정이 계속 지속되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자꾸 연습을 하면. 그럴 때 뭐가 밝아진다고요? 그때 지혜가 밝아집니다. 그때 지혜가 밝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때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가라앉지 그냥 해서는 마음이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엇에 의해서 이치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라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죠. 내가 참아야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지. 저떻게 해야지. 이거는 해야지. 이거는 안 해야지. 막 이런 걸로 자기를 볶아 먹죠. 막 볶아 먹습니다. 막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그 일요일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가장 지옥이 열리는 감정이 뭐냐 하면은 좋다 싫답니다. 그러니까 좋고 싫은 거. 그게 애오죠. 마음이 쏠리고, 마음이 칵 쏠리고, 또 싫어하는 거. 싫고 좋고가 있으면, 곱고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자리가 지옥이라요. 지옥문이 그냥 활짝 열려요. 그러면 누가 지옥문을 스스로 여느냐? 본인이 여는 겁니다. 본인이. 그냥 남 탓할 것도 없어요. 실은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아주 근본적인 이치를 잘 알아서 배워서 그거를 실제로 자꾸 실천할 때,
실천할 때 내가 정말로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실은요,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하면은 실질적인 수행의 내 공부 살림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생기는 겁니다. 왜? 머물지 않는 시간이, 머물지 않는 상황들이 자꾸만 많아지거든요. 자꾸만 많아져. 그리고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구나.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구나. 또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알아.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라. 마음이 옛날보다는 많이 편안해졌다는 걸 알 거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그때 변화가 됩니다. 그 전에 변화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러한 변화를 보일 때 내 주위에서 기가 막히게 그 변화를 감지를 합니다. 내 주위에서.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특히 나와 동일시하고 있는 몸뚱이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몸뚱이를 자꾸만 어떤 개별적인 또는 독립적인 고정적인 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동일시를 시켜버려. 그러니까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으로 계속 변해가면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몸뚱이를 자꾸만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나기는 나나 어떤 나다? 그림자로서의 나이지 실제의 나는 아니라. 본래 나의 본성의 작용이거든요. 작용을 잘 굴려야죠. 작용을 잘 굴리지만 실제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의 내가 아니다. 실제의 내가 아닌데 내가 자꾸만 나라고 하네. 나라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이 그 행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 행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분별, 망상 속에 빠져버리는 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비소리를 듣는데 우리 옛날에 파도 소리 그 진화에 가서 많이 들었는데 파도 소리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 소리 들으면 파도 소리를 내가 들어야지 했다고 파도 소리 들리고 안 들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파도 소리는 그냥 들릴 뿐이에요. 계속 들려요. 24시간 들려요. 바다에 가보십시오. 바닷가에 가면 그냥 내가 들으나 안 들으나 상관이 없어. 그냥 파도 소리가 들려. 내가 말할 때도 들리고 잘 때도 들리고 걸어갈 때도 들리고 계속 들려. 바닷가에 있으면 계속 들려. 그 들리는 파도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게 공부의 핵심이죠. 이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몸뚱이를 계속 관찰하다가 보면 몸뚱이는 많은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뇌다, 이렇게 눈이다, 코다, 입이다, 또 피부다, 근육이다, 뼈다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전부 다 아주 오묘하게 이것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몸뚱이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는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실체가 없냐?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이 변하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간단한 말 같은데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전부 변하는 거라. 변하는 거라서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몸뚱이는 계속 변해. 변하니까 이걸 진짜 내라고 할 수가 있냐?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몸뚱이 나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어?
그 몸뚱이 있을 때 나라고 하자. 몸뚱이 죽고 나면 나는 어디 있어? 그 뭐 몸뚱이 나고 나서 몸뚱이 죽을 때까지만 난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죽는 애기도 있고, 태어나서 뭐 100일도 안 돼서 죽는 애기가 있고, 뭐 1년에 죽는 애기도 있고, 100년을 사는 사람이 있고, 200년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그러면 나라는 것이 그렇게 전부 다 그 시간에 따라 다르나?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다 존재를 하나?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요? 만약에 내가 나기 전에는 내가 어디 있었으며, 내가 나고 나서 살아있을 때는 몸뚱이가 있으니까 나라고 하지만, 죽고 나서 난 어디 있냐? 근데 또 나라고 하는 것도, 이 몸뚱이가 있을 때도,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하거든요. 쉬지 않고 변하니까 평생 동안 한 번도 똑같은 몸을 못 가져보는데, 저는 이 말을 처음에 백공수님한테 딱 들었을 때 상당히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왜? 몸뚱이가 늘 나였는데 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똑같은 몸을 못 가져봐. 근데 사실이 맞거든요. 특히 학생들 딱 알죠. 왜? 몸뚱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가 계속 생멸 났다가 죽었다가 계속 변하면서 성장하고 변하면서 노화하고 변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져볼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몸뚱이 모습을 놔두거든요. 내가 100년을 산다면 100년 동안 엄청나게 다른 몸뚱이를 놔두는데 어떤 몸을 지칭을 해서 나라고 할 수가 있나? 어떤 몸을 콕 집어서 벌써 니언하면 벌써 변해버리는데 어떻게 몸뚱이 이꼴은 내가 될 수가 있냐?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워낙 몸뚱이가 나라는 것이 워낙 고착화되어 있어.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의사나 생물학자 이런 사람은 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없다는 걸, 몸뚱이에 내가 없다는 걸 알면은 그러면은 다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거든요. 그렇게 다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론은 그렇게 배워. 그러나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참 여기서 중요합니다. 만약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나는 본래 모습이 없는 텅 빈 허공으로서의 나, 불성으로서의 내가 진짜 난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헛것인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필연적으로 죽음 맞이하게 되죠. 죽음을 변하는 도리로 못 보죠.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몸뚱이가 변함에 따라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허무하다. 참말로 허무하네.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옳다, 그러다, 나다, 너다 하는 이 시비분별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정말 나라고 할 수가 있나? 나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러면 진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모습공식은 생활 속에서 연기와 공정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사라지고 뭐 이게 맞으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연기로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죠. 연기로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 내지 않은 실체가 없죠. 그래서 머물 수 없는 겁니다. 텅 비어있기 때문에 머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파악을 해서 어떻게 된다? 텅 빈 연기와 공성으로 된 그 속성이 모습의 속성이거든요. 그 모습을 잘 굴려서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살이를 굴려가는 방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신이 건강하고 또 남들과 같이 상생하고 따뜻하다는 건 상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행복하고 자유로운 그러한 인생살이를 굴려갈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정말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이 무엇까지 간다? 나의 존재로부터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자유와 행복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뚱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지 않고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는 건강하고 싶다, 나는 뭐 자유롭고 싶다. 그거는 전부 다 무슨 말? 공중에 뜬 말이라요. 빈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내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래야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이 그때 나오는 것이지 앞에 제1문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이 없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공허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모습 공식을 꾸준히 연습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제 행무상 일체의 모든 그 현상은 항상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으니까 일체 그 모든 곳에는 실체가 없다는 거지요. 그거 이치가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내가 믿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모습 공식을 통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내가 어떻게 직접 느낌으로 인해서 나의 본래의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은 전부 빈말이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밑에까지만 하고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이 고의 원인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신 최고의 진리입니다. 내가 괴롭다, 어쩌다 그랬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뭐지요? 제 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인 걸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다라 매기야경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등강도바님 한번 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매개하여 수행자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얻으면 반드시 무아라는 생각을 얻을 것이다. 만약 수행자가 무아라는 생각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는 일체의 아만을 끊고 현세에서 무의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뭡니까? 무상한 거죠. 재행무상이에요.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것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공식에서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연습을 해서 알지 못하면
그 다음 잘 갈 수가 없습니다, 실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것을 내가 그 이치를 알게 되면, 변하니까 그 모습이 그 속에 실체가 없다, 공성이라. 모든 것이 공하다. 무아라는 생각을 얻을 것이고, 모든 것이 공하니까 무아라는 생각을 얻으면, 참 재미있게 그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이 모습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있고, 바깥에 있는 육증경계를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나에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에게로 그때서야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바깥에 나를 아니라고 하고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하게 되면 나에게로 눈을 돌리게 돼요. 그때서야 나에게로 눈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무아라는 생각을 얻으면 내가 있다 하는 암안을 끊고 현세에서 무의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일체의 모든 말하자면 이치를 다 덮어버리는 거죠. 다 덮어버립니다. 하다못해 아침에 새벽에 내리는 빗소리를 듣는 것도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 그 생각 때문에 빗소리를 그냥 못 들어. 그냥 들리는 빗소리를 제대로 못 듣는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그 한 생각 때문에. 그래서 들리는 빗소리인데 그냥 들리는데 빗소리가 그냥 들리는데 무단히 어떻게 하느냐? 내가 듣는다라고 착각을 딱 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문사수지요. 문, 듣고 어떻게 잘 사유를 하고 그 다음에 수, 닦는 거지요. 문사수. 불교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